네, 오늘은 우동 세트 낚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보통 노지에서 주로 낚시를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 낚시를 배운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우동 세트 낚시 이미지를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우동 세트 낚시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지에서 초칭을 하면 좋겠지만 노지에서 할 수 있는 우동 세트 단차 속구찌리를 제외하고요. 미터 낚시, 그 다음에 표층이죠. 가츠캐, 그리고 초칭 낚시. 깊은 수심도 있죠. 깊은 수심, 심주 이렇게 부르죠. 네, 보통 이 정도 를 구사를 합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지만 조금씩은 차이가 있으니까요. 제가 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은 미터 낚시입니다. 날씨가 추울 때는 바닥층 공략을 주로 하지만 활성이 좋은 곳이라고 여길 수 있는 곳이 또 어디냐 하면 바닥에 살짝 띄운 곳도 있지만 1m 전후의 수심이 건강한 고기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회전율도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포착이 되면 마리수 조가를 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조행에서도 지난번 보셨지만 제가 그때 시간당 한 10마리 정도는 했거든요. 겨울에 그렇게 잡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실력이 좋다기보다도 그게 잘 맞아지면 그렇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게 겨울철 미터 낚시의 매력입니다. 우동으로 공략할 때. 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뭐가 어렵냐면 고기 유형층을 찾아야 돼요. 이걸 못 찾으면 완전히 헤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m죠, 보통 1m. 빨간색은 기본적으로 1m 낚시를 하지만 하다 보면 이것보다 위에 있을 수도 있고 고기가 이보다 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찌의 움직임을 보면서 고기에 있는 위치가 여기인지 아니면 밑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위에 있으면 뭐 위에서 건들려지겠죠. 그 다음에 제대로 맞으면 여기서 하면 되고 또 여기에서 반응이 오지 않을 때는 당연히 이 밑으로 내려가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유형층을 파악하는 게 이 낚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1m 낚시라고 하지만 실제로 공략할 수 있는 위치는 어느 정도 보셔야 되냐 하면 다시 한번 1m 기준으로 하지만 70cm 그 다음에 여기가 1m예요. 여기가 여기가 1m 요건 70 그리고 이거는 130에서 150까지. 그러니까 넓게 말하면 70에서 150 정도까지를 보고 1m를 기준으로 유형층을 탐색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거보다 내려가면 이거를 넘으면 뭐가 되냐 하면 찌의 크기가 달라져요. 그리고 채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부터는 얕은 수심보다는 조금 깊어진 수심이라고 보면 돼요.
1.5m 이상 넘어가면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미터 우동 낚시의 특징은 뭐냐 하면 맞추면 겨울이라도 마리수를 할 수 있어요. 물론 고기가 있다는 전제하에. 근데 못 맞추면 이게 왜 손님 고기 잡는다 그러죠? 유형층이 몰려 있는 게 아니고 손님 고기를 잡는 수준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곤란해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제 편납해가지고 이 길이가 대략 1m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리가 잡아 들어가요, 보통. 이렇게. 근데 고기가 여기서 놀아버릴 수도 있고 여기서 놀 수도 있지만 여기서 놀 수도 있죠. 여기서 놀 때는 마리수가 나온단 말입니다. 집어를 하면 할수록 잡아내도 늘어나겠죠. 근데 여기에 고기가 몰려 있거나 여기에 몰려 있으면 가끔 말 안 듣는 애들이 이렇게 놀러 나오는 정도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어쩌다 한 마리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뭐 겨울에 고기 안 잡히니까 어쩌다 한 마리도 괜찮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알고 보면 효율적이지 못한 낚시가 됩니다. 그래서 미터 낚시는 다른 건 몰라도 미터 낚시 또 더 얕은 층 이런 낚시에서는 고기가 제법 잡히지 않으면 다른 탄화를 고려해 봐야 돼요. 이게 꼭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오히려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를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데 편납 윗바늘 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우동 우동 그 다음에 집어제 보통 이렇게 돼 있죠. 네. 떡밥이 들어가면 집어제가 풀립니다. 여기서부터 위에는 좀 진하게 이렇게 퍼집니다. 떡밥이 이렇게 위에는 좀 진할 거고 밑에는 그보다는 조금 덜 진할 거고 이렇게 그러면 이 안에 안에 입자들이 이렇게 있죠. 붕어들이 와가지고 이번에 좀 신경 써서 그래야 되겠네.
이러고 들어옵니다. 제가 원래 그림 잘 그리는데 이거 막상 이거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해를 모르겠어요. 와서 붕어는 이 입자를 먹습니다. 다른 걸 먹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이런 입자들을 먹습니다. 이렇게 먹다가 우동을 먹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떡붕어는 덩어리 밥보다 입자를 먹는다. 세트 낚시는 입자를 흡입하다가 먹이용을 흡입하는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 전체적으로 다 헷갈려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떤 것들이 있나 하면 떡밥이 우동 낚시 보통 세트 보면요. 무거운 성분, 중간 성분, 가벼운 성분, 보통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성분 중에는 이제 어분 과립이나 또 좀 무거운 바라케, 나머지는 뭐 후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무거운 것들은 빨리 떨어지겠죠. 쾌속으로. 무거운 것들이 떨어지는 속도, 그 다음에 중간 성분이 떨어지는 속도, 가벼운 것들이 떨어지는 속도가 이게 시간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이 입체적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죠. 가벼운 성분 같은 경우에는 연막 수준이 됩니다. 연막. 이거를 제가 뭐 그림을 조금 더 그려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게 무거운 애들, 이게 그 다음 무거운 애들, 그 다음 무거운 애들, 그 다음 무거운 애들. 얘는 낙하하는데 2초면 낙하가 된다. 그러니까 먹이용까지. 여기 먹이 우동. 얘는 낙하하는데 2초. 얘는 5초. 얘는 8초. 얘는 10에서 15초. 이러면 활성이 좋을 때는 이게 더 주요하죠. 활성이 좋을 때는 얘가 주요하고, 그 다음 활성에서는 얘가 더 주요할 테고, 그 다음 활성에서는 얘가 주요하고, 활성이 떨어질 때는 얘를 못 쫓아가요. 붕어들이. 그치만 이게 아주 느리게 입자도 곱고, 이런 애들이 느리게 낙하를 해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게이후 같은 겁니다. 일종의. 요거보다 조금 나으면 뭐 비비 후레쉬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러면 얘는 벌써 다 떨어지고 뭐 나달갱이만 다녀도 물 속에 얘가 연막처럼 뿌옇게 있죠. 활성 떨어질 때는 이거 먹어요. 우리도 감기 걸릴 땐 죽 먹잖아요. 똑같아요. 저활성에서는 이거 좀 나오면. 근데 활성 좋을 때는 이 어분 이런 데 반응이 더 세지죠. 겨울에 투척해 보면 안 먹죠. 잡어들이 덜 덤비죠. 피라미들이 막 어분 바라케류에 공격적으로 안 덤비거든요. 그런 것도 다 이거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미지가 이렇다는 것, 우선 이걸 알아야 뭘 다른 걸 하겠죠. 그래서 그걸 제일 먼저 알아두세요. 비중이 다르다는 거, 무거운 거, 덜 무거운 거, 좀 가벼운 거, 아주 가벼운 거. 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섞어 가지고 뭐랄까요? 이게 시간차, 그렇지. 시간차로 밀도를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되냐 하면 해서 그렇게 우동을 달아놓고 있으면 연하게 한번 표현해 볼까? 이렇게 연막이 생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위에는 좀 빽빽하고 밑에는 좀 덜 빽빽하고 이런 식으로. 저 밑에는 점점 옅어지죠. 그래서 이제 원통형 집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밑에는 여기에 이게 메인이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이 밑에가 메인이 돼버리면 곤란한 게 물고기들이 자꾸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템포가 좋아야 돼. 애들이 밑으로 쳐다보면 위에 또 밥이 들어오고, 밑으로 쳐다보면 또 위에 밥이 들어오고. 이러면 애들 밑에 안 보고 쇠밥을 자꾸 보고 되죠. 근데 템포가 나빠가지고 이렇게 지지고 앉아 있으면 위에는 밥이 안 들어오는데 밑에는 계속 쌓이죠. 그럼 붕어들은 다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바보짓은 하면 안 되겠지요. 이런 부분들이 좀 유념해야 될 사안들입니다. 채비를 좀 봐야 되겠죠. 우선 찌는 중세 튜브 보통 1.2 1.2mm 정도, 그 정도를 쓰고, 왜 그러냐면 이거는 톱 굵기, 겨울에 뭐 톱 굵기 걱정한데 집어제를 유지시킬 정도입니다. 편납량은 1에서 1.2 정도, 그 정도 하면 되고요. 고기가 숨만 쉰다, 저활성에 얘는 1에서 0.8mm 정도, 이 정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낚싯대야, 저는 노지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장애물이 없으면 보통 13척을 중심으로 해요. 관리터는 9척에서 10척이면 충분하겠죠.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 유형층을 찾을 때 주안점을 두잖아요. 낚싯대가 12척에서 14척, 13척 이 정도 하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수심층이 애매해지죠. 왜 1m 30에서 1m 50을 공략하려면 10척 이상이 좋죠. 그 다음에 원줄은
0.7호 노지에서 관리터는 0.6호. 보통 이 정도. 대형어가 있으면 또 0.75 해도 되고요. 줄이 가늘기 때문에 손상 여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목줄은 위는 0.4호, 0.75 기준으로 0.4호, 뭐 그 정도면 돼요. 0.6호도 영사하면 돼요. 02 영사. 길이는 8cm. 그 다음에 아랫바늘은 원줄 절반 하시고, 길이는 40cm. 바늘은 경량극 야라즈 6호 혹은 5호. 여기서 중요한 건 경량이에요. 경량. 바늘이 무거우면 찌톱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경량이 아니면 여기 몸통 경계에다가 찌를 맞추는데 윗바늘 하나 달아버리면 훅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럼 아랫바늘 달고 나면 우동 달면 이게 짧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늘 하나 당 한 눈금 이렇게 맞춘다고 생각하면 돼요. 바늘 하나에 한 눈금. 지금 이거는 1.2mm 튜브인데 미터 낚시 이런 거면 짧겠죠, 톱이. 그래서 가벼운 바늘 이라야 돼요. 여름에 초칭찌 같은 경우는 뭐 길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가볍지 않아도 돼요. 대신에 톱이 가늘어지면 초칭찌도 바늘이 가벼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경량입니다. 경량. 항상. 그리고 아랫바늘은 쿠아세 히네리 혹은 타코마 우동 전용이죠. 우동 전용 전부. 네. 3에서 4호 정도. 우동 전용 바늘들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바늘이 어떻게 생겼냐면 밑에가 라운드입니다. 라운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반적인 바늘들은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뭐 이런 우동용은 이렇습니다. 해가지고 먹이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센터가 딱 맞게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뭐 둥근 우동이든 아니면 뭐 그거 뭐야? 요런 것도 센터가 맞아야 되고 동그란 것도 센터가 맞아야 되고 각이 안 지고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서 이렇게 놀아도 덜 빠져요. 그래서 우동은 항상 바늘이 라운드형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것만 알려드릴게요. 먹이도 집어제, 파워 펠렛 50, 네바후 50, 물 150. 파워 펠렛이 들어있으니까
10분간 불립니다. 이게 불리면 물을 먹고 약간 이게 뻑뻑해지죠. 물 먹고 나서. 예. 약간 죽? 예. 비슷한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세트업 200, 가텐 100, 바라케마하 100. 이거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얘네를 한 그릇으로 먼저 합쳐요. 미리 합쳐놔, 그릇에다가. 그러면 이게 A이고, 이게 B면 A가 이렇게 부러져 있죠? 그 합친 거 위에 여기를 부으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해서 20회 정도 저어주고, 그 다음에 1분 방치 후에 뭉쳐진 것들을 풀어줘야 돼요. 세트 집어제는 점도가 생기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 블렌딩에서 점도를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손등으로 풀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게 숙성입니다. 숙성. 네. 5분 정도. 이거 뭘 의미하냐면 아직 떡밥이 수분을 충분히 흡수한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이게 세트 집어제를 잘 해놓으면 물 먹은 스펀지 같은 느낌 나요. 보슬보슬한데 누르면 물기가 살짝 나오면서 푹신하게 눌려요. 이 느낌을 알아야 돼요. 집어제를. 가루처럼 날리는 게 아닙니다. 네. 절대 가루처럼 날리지 않고 부슬부슬한데 누르면 물기가 찍 나오면서 푹신합니다. 예, 그러면 쓰기가 좋고 입자가 살아 있으면서도 특징이 뭐냐면 서로 이거 잘 만들면 세트 낚시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밥은 자꾸 연습을 해줘야만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대로 못해요. 이 떡밥의 특징은 뭐냐면 파워 펠렛은 집어, 그 다음에 무게, 입자감, 그 다음에 내바후는 중간 비중, 중간 무게죠. 그리고 점도, 내바라는 말은 점도예요. 그 다음에 세트업, 이게 또 중간 비중, 확산, 확산. 그 다음에 집어, 가텐은 특징이 가벼움, 약간의 점도, 예, 그리고 이 가텐 특유의 부드러운 터치가 있어요. 그리고 바라케마하는 가벼움, 확산, 뭐 이 정도? 이 정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먹이용은 여곡, 여곡 하드 2, 여곡 대립, 뭐 이 정도. 크지 않아요. 바닥에 붙일수록 떡밥이 커져요. 이제 먹이용이. 띄우면 먹이용이 크진 않습니다. 대신 가볍다 싶으면 무겁게 넘어가고 이런 것들은 해야 됩니다. 이 여곡류를 사용할 때는 이런 류를 사용할 때는 젖은 그릇을 쓰면 안 돼요. 끓인 우동은 물보고 스펀지 해도 되잖아요. 근데 요곡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유지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마른 그릇을 사용하세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기본적인 운영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